오늘은 3일차 수요일이에요. 일단은 어저께 말한 것처럼 체질이 찬 편이기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에 물혹이 있고 그리고 가슴에 섬유손종이 있다 보니까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체질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체질 개선 한다 그래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보다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이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찾아봤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뭔지. 일단 차게 하는 식품 중엔 커피가 있고요. 뭐 뜨겁게 먹든 차갑게 먹든 커피라는 성분 자체가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고, 식초, 우유, 맥주, 위스키, 콜라, 주스 등 알코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들은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밀가루랑 관련된 음식, 뭐 칼국수, 국수, 냉면, 그리고 빵, 이런 것들, 피자, 튀김류, 이런 것들 다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란 거 알게 모르게 몸에 찬 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요즘이죠. 현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열대 과일은 몸을 차게 합니다. 바나나나 파인애플, 레몬, 자몽 등.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을 차게 하기 위해서 음식들이 대부분이 찬 것 같아요. 반대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대략 그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몸이 따뜻하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많아요. 특히 생선 이런 것들. 그리고 입에 단 음식은 몸을 차게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과자, 초콜릿, 케이크, 쿠키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 디톡스 이후에도 끊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참 애정하죠. 과자는 어떻게든 끊을 것 같은데 초콜릿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끼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한 달에 2-3번 정도 먹는 수준이니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방사선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환경 호르몬과 연관된 것들은 몸을 좀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항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는 게 체내에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게 호르몬의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경피암이 맞나? 피부로 들어오는 암에 대한 거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게 되는 생필품들 중에 천연 계면활성제보다는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샴푸, 그리고 우리 샤워도구, 뭐 비누, 바디워시, 로션 이런 것들, 그리고 세제류, 설거지할 때 쓰는 퐁퐁이나 빨래할 때 쓰는 세제류, 그리고 뭐 락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 청결제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환경 호르몬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장지, 아니면 비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비닐, 그런 팩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것들. 음. 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샴푸부터 해가지고 비누나 이런 것들부터도 하나씩 다 바꿔나가야 하니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요즘. 그리고 아까 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중에는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소금물 해독, 아니면 레몬수 해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저는 몸이 차다 보니까는 변비가 좀 심한 편이라 가지고 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보는 편이라 요즘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은 소금물을 1.5리터씩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복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차부터는 얘는 속을 비워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 양을 줄이려고 1.1리터씩 소금물을 1리터씩 지금 아침마다 일주일 정도는 먹을 계획이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한 7월 둘째 주 월요일 7월 3일부터는 소금물 500ml에 프로틴을 같이 타서 먹을 계획입니다. 여지까지는 프로틴이 조금 맛이 없어서 우유에 타 먹었었는데, 실제로 우유도 몸을 차게 하는 성분이라서 그 유당이 저한테는 지금 저처럼 암이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당도 좋진 않아요. 당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라서 유제품도 지금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사놓은 유제품까지는 먹으려 합니다. 왜? 좋아하니까. 네, 그거는 일단은 아직은 연기니까 관리를 하면은 상피 내 암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암세포는 잘라내서 제거하는 거가 아니면 몸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가 발전되지 못하게, 전이되지 못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몸을 관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의학의 도움은 받아야 할 겁니다. 아마도.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검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내가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금을 비롯해서 파, 양파, 부추, 마늘, 생강, 인삼, 우엉, 당근, 연근, 참맛, 치즈, 누룽지. 유제품은 찬 성분인데 치즈는 또 따뜻한 성분인가 보네요. 이러면 치즈를 애정해야 하나. 치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현미, 검정콩, 참깨, 들깨는 안 들어가네요. 사과, 딸기, 호박, 요런 애들도 따뜻한 성분이라고 해요. 다행히 사과, 딸기, 호박 다 좋아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네요. 호박죽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한 개의 당근은 의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당근과 사과 주스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같이 갈아서 마신다.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당근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한번 쪄낸 다음에 갈면은 영양 성분도 올라가고 그 당근 안에 있는 비타민 A도 많아지고 해서 좋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어요. 냉장고에 당근이 있는데 생각난 김에 당근 사과 주스를 좀 만들어 봐야겠네요.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친절하게 나오네요. 만병의 묘약, 당근 주스 만들기. 당근 2개, 사과 1개를 준비하고 하루 2컵 반을
하루 2컵 반을 목표로 마시도록, 하루에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준비해서 하루에 2컵 반을 목표로 마시도록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2컵 반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2컵 반은 먹겠네요. 그러면 냉성 체질인 사람은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당근만 갈아 먹는다. 사과도 따뜻한 성분인데 당근만 갈아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과의 양을 줄이고.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는 당근 주스만 마셔도 충분하다. 각종 문명병에 걸리는 현대인에게 하루 이식을 하고 아침은 당근 주스만 먹는 것도 좋다. 아침 식욕이 많은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한 후 당근 주스를 마셔도 좋다. 물을 먹고 싶으면 찬물 대신 따뜻한 양성 음료, 생강차, 벌꿀차, 매실, 엽차, 매실도 좋네요. 홍차, 오미자차를 마신다. 다 있습니다. 먹어야겠네요. 홍차도 따뜻한 성분인가 봐요. 이러면은 밀크티를 만들어 먹고 싶어지네요. 우유를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현재. 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 들어갑니다. 자, 또 몸이 찬 사람은 녹즙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녹즙 많이 먹잖아요. 저는 안 먹지만 녹즙은 몸을 차게 한다고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몸이 찬 사람은 목욕을 하여 땀을 내고 반신욕이 좋다. 반신욕이 아침에 하면은 되게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 명치 기준으로 물을 받아서 한 30분 정도 노곤노곤하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근데 일단 우리 집에는 욕조가 없고 저는 반신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리고 하루 1만 보 걷기. 1만 보면은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봤을 땐.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엄마 아버지랑 여기 광릉수목원을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km 정도 걸어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걷는데 그러면 한 13,000보 정도 걷더라고요. 그러면 한 7km 정도 걷는다 생각하고서는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을 거거든요. 그렇게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인체 근육의 70에서 80%는 허리 아래에 있다. 걷는 것은 하반신 근육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의 열 생산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상승된 체열은 당뇨를 치유한다. 아시겠죠? 당뇨에 좋은 건 식이섬유와 걷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쓸데없이 당뇨약 먹고서는 당뇨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당뇨약을 죽을 때까지 먹고 싶지 않다면 당뇨약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야채식으로 나물 반찬 이런 걸로 잘 먹고, 그리고 하루에 7km씩은 꼭 걷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해져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 위험군에 속해가지고 그때부터 반년 동안 아침마다 한 8km씩 걸으신 것 같아요. 2시간씩 걷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는 당 수치가 99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부터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걸으세요. 그게 벌써 5년째거든요. 근데 아직도 99예요. 99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유산소 운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단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군것질 못 끊으세요. 술, 담배는 끊으셨는데 군것질을 못 끊는데 그래도 당 수치가 70연세에도 99를 유지하고 계시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통풍도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거는 뭐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되는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통풍은 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말인데요. 체질 개선을 하려면 100일간, 3개월이네요.
100일간 아침 식사는 당근 주스를 마시도록 하고 출퇴근 시 많이 걷고 물, 차, 커피 등 수분이 많은 음료를 적게 따뜻하게 마신다. 여기서 일단 물하고 차 종류는 좋은데 커피는 일단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욕, 반신욕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면 확실히 체질이 개선된다. 영양제를 먹어서 체질을 개선하려면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봐야겠네요. 방사선 치료를 제가 빠르면 7월 중순부터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8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7월이라고 보면 7, 8, 9, 10월 초까지 한번 당근과 사과를 갈아서 먹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야채 시장 가서 당근을 좀 사와야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침 식단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적어놔야겠어요. 당근, 사과, 주스. 아침마다. 제가 지금 체질 개선하려고 먹기 시작한 게 레몬수랑 소금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먹어야겠네요, 진짜. 그러면 사과랑 같이 후루룩 삶아가지고서 한번 믹서기에 돌려버리고서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아우 좋겠는데요. 일단 녹화 끝나고서는 바로 해봐야겠습니다. 재료가 다 있어서. 자, 그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색으로 구분하기.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 등 따뜻한 색 계열은 양이며 양성분이라는 거예요. 양의 성분. 그리고 파란색, 하얀색, 녹색 등 차가운 계열은 음이에요. 음성 성분. 황은 중간색으로 양과 음성 사이의 중성이에요. 난색 계열의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으로 흑빵, 흑설탕, 검은콩, 홍차 등이 있어요. 흑설탕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네요. 그러면 흰설탕 말고 흑설탕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청을 담글 때도 흑설탕으로 담그면 괜찮다는 건가? 애매하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은 흑설탕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몸을 차게 하는 음성식품으로는 우유, 녹황색 채소, 흰 설탕, 흰 쌀, 흰빵 등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원산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더운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먹고 추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주로 먹게 돼 있어요. 따라서 차가운 북쪽 지역에서 나는 연어, 메밀 등은 그 자체가 차가워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갖는 양성식품이 이거 좋네요. 메밀면. 여름에 모밀 참 좋아하는데 모밀은 먹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국수를 끓는 대신에 메밀을 먹는 걸로 일단은 메밀전도 되나? 그럼 메밀전을 먹을까요? 파전에 메밀을 넣으면 이것도 괜찮네요. 네, 좋네요. 메밀전. 좋아요. 써놔야지.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써놔야 돼요. 그러고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나는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가 따뜻한 지방에서 나나요? 수박, 오이, 커피 등은 음성식품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라면 여름에 나는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하고 겨울에 나는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쉽게 다가올 듯 합니다. 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로 구분하기. 흰빵이나 버터 같은 부드러운 음식에는 몸을 차게 하는 수분이나 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부드러운 음식에는 몸을 차게 하는 수분이나 유분이 많이 들어있다.
우유는 음성식품이지만 우유에 열을 가해 수분이 감소하여 단단해진 치즈는 양성식품이에요. 조미료도 소금, 된장, 간장은 양성이고 식초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된장찌개를 많이 끓여 먹으려고 해요, 이젠. 그리고 배추 된장국, 너무 애정합니다. 많이 먹어야겠어요. 영양학적으로는 칼륨이 많은 것은 차고 부드럽고 나트륨이 많은 것은 따뜻하고 단단하다고 해요. 나트륨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상하네요.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자신이 체질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파악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몸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걸 먹는 걸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더욱 몸을 망치게 된다고 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자기 체질과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중성 체질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양성 체질인 사람은 몸을 차갑게 해주는 음식 위주로 몸이 적당히 차가워지게 되고 음성 체질인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위주로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북쪽에서 나는 식품, 연어나 꽃게, 가리비 등은 따뜻해요.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 황색 식품, 붉은 살 생선이나 연어도 붓죠. 육류, 달걀, 흑빵, 해조류, 검은콩, 흑설탕, 홍차 등은 따뜻하고요. 염분이 많은 식품, 아까 소금 좋다 그랬죠? 된장, 간장, 명란, 조림류. 졸여서 먹어야겠네요. 아, 졸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분이 적어 딱딱한 식품, 치즈, 절임, 흑설탕, 전병, 말린 과일. 근데 말린 과일은 당이 많죠. 안 좋네요. 뿌리 채소류, 우엉, 당근, 연근, 마, 생강, 양파 등 네, 아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알코올은 정종, 레드와인, 매실주, 소주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 그래도 저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성 음식, 황색부터 엷은 갈색까지의 중간색은 현미, 감자콩, 옥수수, 밤, 수수, 호박 이런 애들은 중성식품이고요. 북쪽에서 나는 과일, 사과, 뻗지, 포도, 자두는 중성식품입니다. 사과가 산성이 아니네요. 포도도 그렇고. 오, 좋네요. 저는 몸이 차다는 건 몸이 산성 성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니, 산성 성분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먹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사과 먹어도 되겠네요. 그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해주는 음식. 남쪽에서 나는 식품입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귤, 레몬, 망고, 카레, 커피. 카레? 카레는 강황 아닌가? 따뜻한 거 아닌가? 그리고 파란색, 하얀색, 녹색 식품, 우유, 흰 설탕, 두부, 녹차, 흰빵, 우동, 흰쌀, 화학조미료, 화학약품, 녹즙 등. 두부는 따뜻한 성분 같은데 아닌가? 그 녹색 채소, 상추, 양상추, 배추. 아, 나 배추국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양상추나 상추 아주 좋아하는데 도토리 묵에 먹어서 좋은데 나는. 자, 그리고 신맛이 나는 식품. 식초, 드레싱,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너무 좋죠. 오이랑 당근 찍어 먹으면 짱인데 요즘 여기에 꽂혀 있어서.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식품, 빵, 생크림, 버터, 주스, 청량음료. 뭐 이거는 끊을 수 있고. 알코올류. 네, 몸 탓합니다. 먹지 마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무언지 알 수 있다. 자, 녹색 채소는 소금을 뿌려 절임으로, 희고 수분이 많은 무는 소금을 뿌려 압력을 가해 단무지나 동치미로 만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될 수 있대요. 녹차도 가열하고 발효해서 홍차로 만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되고,
생잎채소는 몸을 차게 하지만 삶거나 볶거나 데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된대요. 그리고 토마토나 오이,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차가운 음식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바뀐다고 하네요. 이거는 네, 신박하네요.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는 양파나 당근, 연근 등의 뿌리 채소를 더해 간장을 기본으로 하는 오리엔탈 드레싱을 곁들이면 몸을 차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대요. 식재료도 조미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과 따뜻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덧 30분이 돼가네요. 너무 길다. 자, 여기서 끊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기능의학병원을 다녀와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숙제를 받아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